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서울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이은영입니다. 한 달간 편안하게 지내셨어요? 예, 우리나라 내부는 좀 편안한 듯도 한데 외부가 편안하지 않고, 외부가 편안하지 않으니까 결국 기름값 오르고 좀 힘드시죠? 예, 아무래도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제 불황도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이 어떻게 좋게 좀 평화롭게 끝나기를 바라지만 뜻대로 안 되죠. 예. 네, 오늘 말씀드릴 건 눈 대상포진입니다. 눈에 생긴 대상포진이죠. 제가 이 대상포진 강의라고 할까, 하여튼 발표라고 할까, 그동안 여러 차례 했었는데 눈 대상포진도 예전에 좀 살짝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의사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예측 못한 실명이 생긴 분들도 있더라고요. 눈 대상포진에 걸려서. 그래서 이게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눈에 오는 대상포진이 무엇인가? 예. 3차 신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3차는 세가닥 신경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가지에 생긴 대상포진이죠. 이마와 눈꺼풀, 코끝에 생기는 대상포진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이 허친슨 징후라고 요 코끝에 만약에 대상포진이 생기면 이게 신경이 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안구 대상포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요, 눈에 오는 대상포진은 적절한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요, 뭐 각막염, 포도막염 여러 가지 주변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뿌옇게 만들겠죠. 그 다음에 눈 주변 근육마비도 가져와요. 그래서 근육마비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진단 방법은 되게 쉽죠. 눈으로 보이잖아요. 여기 대상포진 걸렸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상포진이 눈에만 이렇게 조금 생기거나 코에만 조금 생겨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운 없으면 눈으로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생긴 거는 바로바로 좀 조심해서 해야 된다. 바로바로 조심해서 병원에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충 해부학적 구조인데 이게 3차 신경이에요. 여기가 이제 3차 신경에 여기 이제 신경절이 들어 있고요. 앞으로 하나, 중간에 하나, 아래로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대상포진 걸리면 여기에 이제 눈으로 가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눈 대상포진이 걸리시게 되는 겁니다. 또 이게 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여기입니다. 이마와 머리와 이렇게 해서 눈꺼풀과 이렇게 코로. 두 번째 걸리는 거는요, 여기 뺨 쪽으로 해서 코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코 등이 아니고 코 아래, 콧멍울 쪽으로 내려가서 입술 상부로 가죠. 그 다음에 예전에 말씀드린 귀 대상포진은 3차 신경 중에 세 번째 가지. 요거는 턱으로 해서 귀 앞쪽으로 해서 옆에 측두까지 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거는 눈, 세 번째 거는 귀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는 귀하고 눈은 피해갔네요. 좀 나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주로 제일 많이 본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봤고, 여기는 의외로 잘 못 봤습니다. 아마 요거는 안 아프신 분들은 안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미용적으로 많이 안 좋게 해줘. 아주 뺨에 뭐 이렇게 뭐 나니까 시커멓게 되거든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여자분들 걸리면은 저희 병원 치료비보다 미용 치료비가 더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건데, 그게 이제 영어로 헤르페스 조스터 옵살미쿠스 아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이마 쪽으로 내려오면서 눈꺼풀을 덮고, 그 다음에 코 위로 내려간다 이거죠. 코 위로. 그러니까 만약에 요 부위 어디라도 다 생기면 갑자기 눈으로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인터넷에서 본 사진인데 요 1번 가지 쪽에서 생긴 대상포진으로 이제 대상포진입니다. 이게 이마에 생긴 거죠. 이분도 눈에 생길 수도 있어요. 이마에만 생겨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코끝에 생긴 것보다는 좀 낫겠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눈으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신경을 통해 가지고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치료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치료는 이제 제가 하는 치료를 드려야겠죠. 제가 무슨 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뭐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서 정해진 거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병원은 입원실이 있기 때문에 대개 입원을 시켜드립니다. 눈 실명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근데 문제가 통증이 좀 적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 아프니까 입원을 안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 쪽에 이마 쪽에 생긴 대상포진은 빨리빨리 입원하시는 게 좋겠고 눈꺼풀이라도 조금 문제가 있으면 입원하시는 게 좋아요. 입원 기간은 여기 보시면 2주 이상이에요. 2주 이상. 이게 1주에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보통 길면 막 한 달까지 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청색 글씨로 해놓은 게 중요한 건데 반드시 정맥 주사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먹는 약은 몸에 들어가면 간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간에서 해독이 돼가지고 진짜 얼마의 약물이 몸에 퍼지는지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정맥 주사를 맞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은 확실한 양이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저희는 안과 진료를 반드시 병행합니다. 뭐 치료 목적도 있는데 치료 목적보다는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많이 의뢰하죠. 예, 안과에서는 점안액을 줍니다. 뭐 항바이러스제나 스테로이드 이런 거 줍니다. 염증 심하신 분은 스테로이드를 주겠죠. 근데 이게 그 점안액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거를 눈에다 넣는다 하여 안구 대상포진의 염증이 줄어들 리가 없습니다.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정맥 주사를 맞으셔야지 이게 줄어들어요. 예.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건강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신 분이 좀 어폐가 있죠. 콩팥이 괜찮은 분은 저는 항바이러스 약물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양은 이제 사람마다 조절을 하는데 어쨌든 정맥 주사를 중심으로 해서 항바이러스 약을 먹기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이제 뭐 가렵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멸균 생리식염수를 이게 10cc의 주사기에 놓고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흘려 보내드리게 수율 흘려 보내드리는 거죠. 왜 이유는 뭐냐면은 가려움증하고 열감을 감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것도 뭐 어떤 증상 완화는 도움이 되지만 집에서 이걸 했다고 예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실명이요. 그런데 이게 대상포진에 걸리면 가렵고 뜨끈뜨끈하거든요. 어쨌든 차가운 걸 주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멸균이어야 되겠죠? 그냥 아무거나 하지만 안 됩니다. 그리고 총 치료 기간이 한 3개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발이 의외로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 병원에도 재발하신 분 왔어요. 이게 제대로 치료를 받지를 못하니까 재발합니다. 그럼 너무 피곤하고 막 그런 분들은. 그리고 여행 등 무리가 가는 행동은 6개월 정도는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그 실명됐다는 분 뭐 얘기를 들으면 어쨌든 이런 너무 피곤한 행동을 하다가 재발돼서 왔다는 거죠. 실명이. 그러니까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시작을 해서 뭐 약 한 일주일 먹고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막 무리해가지고 다시 딱 생기니까 그때는 그냥 막 눈에 대상포진 때문에 실명까지 올 수 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조심조심 사셔야 됩니다. 뭐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운동도 그냥 살살 하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면 돼요. 약간 빈둥대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대상포진에 걸리면 면역 기능이 떨어진 거고요. 그냥 한 반년 빈둥대세요. 그냥. 너무 열심히 안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막 야근하고 막 힘들게 일하고 이래서 생긴 병이라 쉬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렇게 치료하고 있고요. 뭐 제가 그래서 이제 증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 40세신데 우측눈 대상포진이 왔죠. 이마와 눈꺼풀에 생겼고 통증이 꽤 있는 분입니다. 이게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이게 10점 만점 6점이면. 근데 이게 대상포진에 걸린 분들의 특징이 잠자기 힘든 분이 많아요. 예? 이게 대상포진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감신경이 우리가 흥분신경이잖아요. 그래서 흥분을 시키기 때문에 잠을 자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가 잠을 못 자니까 무슨 입원하고 나서 보면은 뭐 약 때문에 못 자나? 뭐 자리가 바뀌어서 못 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미 입원하시기 전에도 너무 아프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못 자는 분이 많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잠자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대상포진에 걸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우환이 좀 충혈돼 있었고요. 다만 안과에 갔더니 안에까지는 염증은 없었습니다. 다만 충혈이 돼 있고 굉장히 빨간 색깔은 맞았거든요. 그래서 입원은 한 열흘 정도 하셨고요. 젊으시잖아요. 40세면. 40세 젊습니다. 예. 젊은 나이입니다. 예전에는 뭐 불혹이라 하여 40세면은 뭐 인생의 모든 유혹에서부터 벗어난다고 그러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매일 한 차례씩 눈에다가 색링식염수 해드렸고 그다음에 성상신경절 블록이라고 교감신경의 흥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목에다가 맞는 주사 있고 그다음에 안화상 신경 블록이라고 안화의 상 여기다가 이렇게 마취를 해줘서 여기 통증을 없애주는 그건 주사를 뭐 이렇게 하루에 맞은 건 아니고요. 이 두 개는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뭐 증상에 따라서 적당히 조절해줬죠. 그다음에 정맥으로 항바이러스 주사 한 5일밖에 안 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먹는 약으로 이제 쭉 됐고 한 열흘 만에 되게 좋아져서 퇴원을 하셨죠. 물론 아직도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6개월 룰 있잖아요. 3개월 동안은 아직도 되게 힘들고요. 6개월 동안은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도. 되게 피곤하고 지금 힘든 상태로 지내고 한 6개월, 3개월 정도 지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게는 한 수년 전에 있었던 경우인데 이분은 한 70세쯤 됐습니다. 왼쪽에 오셨고 통증도 훨씬 심하죠. 잠자기 어려운 통증이었으니까. 이분은 4주나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사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 뭐 여기 보면 결막염도 생겨서 결국은 안과도 갔다 왔고요. 안과에서 약도 계속 넣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4주 동안 진짜 굉장히 열심히 치료 받으셨어요. 그 병원 지겹잖아요. 뭐 재미도 없는데 거기서 뭐 합니까? 그냥 텔레비나 보는데 얼마나 지겨워요. 그 지겨운 걸 잘 참아 주셔가지고 4주 정도 지나니까 통증은 거의 없어져서 퇴원하셨고요. 눈도 거의 좋아지셨어요. 여기 보면은 고령일수록 변역 기능이 저하되어 치료 기간이 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도 실명한 경우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만 실명하신 게 아닙니다. 이유는 치료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금방 약만 잘 먹어도 되는데 무리만 안 해도 되는데 꼭 무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명한 경우가 젊은 분들도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주사인데 이거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이죠. 이것도 여러 가지 신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 아실 필요 없고 뭐 요 방향으로 주사를 놓기도 하고 요 반대 방향으로 주사를 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주사를 놔드린다. 이렇게 신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놔드리고 있습니다. 약 성분은 마취제와 뭐 여기 유착 방지제, 필요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 소량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염증이 심하면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고요. 급성 통증 완화에는 스테로이드는 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목에다가 목에 여기쯤에 이제 성상신경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마취제가 여기 이제 들어가서 교감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혀 드리는 이런 치료가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성상신경절 블록이라는 게 교감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든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교감신경이 엄청 흥분하는 겁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러죠. 그런 분들이 바로 교감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여기에다 주사를 맞으면은 어쨌든 교감신경 치료가 좀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 먹는 약보다 더 강력한
이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목에다 주사 맞으니까 그거 좀 아프죠. 네.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비둘기요. 비둘기가 물고 온 게 올리브 잎이죠. 노아의 방주 얘기 아시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물이 빠져 있었는데 비둘기 두 번째 날렸던 비둘기가 돌아와서 올리브 잎을 줘서 이제 물이 빠진지 알았다 하여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인류가 이제 그 어떤 편견이나 아집 이런 것도 좀 버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좀 이렇게 서로 말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치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진리이잖아요. 근데 평화롭게 서로 좀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참 쉽진 않죠. 우리 본성이 그렇게 평화로운 짐승이 아니잖아요. 왜 제가 이번에 그 눈 보니까 눈이 이렇게 정면을 보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면을 보는 게 이게 그 맹수들이 그렇다면서요. 고양이들 보면 이렇게 앞을 보더라고요, 걔네도. 말은 옆을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이 맹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우리는 짐승이지만 또 인간이고 영혼을 가진 존재니까 다 알지만 그래도 평화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가 제가 뭐 준비한 거고요. 뭐 이렇게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눈에 대상포진 걸리면 정말 치료를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치료 기간도 한 달 이상 잡고 전체는 6개월 정도 편안하게 생활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대 실명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이렇게 준비해 드렸어요. 네. 네, 이제 뭐 한 30분 남은 시간은 이제 제가 맨날 하듯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제가 좀 설명드리고 대답해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박한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비욘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욘디는 정말 의사들이 자기들의 그 어떤 지식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저도 저희 과 말고 다른 과 것들 많이 도움이 돼요. 아주 양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가 비영리잖아요. 그래서 참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의학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도움이 돼요, 저도. 네. 예, 박한수님, 예, 안녕하세요. 요즘 땀띠 같은 게 계속 나길래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니까 대상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런 거라고. 대상포진인 줄 모르고 크게 신경 안 쓰고 아들이랑 접촉이 있었고 남편이랑도 계속 밥 먹고 했는데 대상포진도 없는 건가요? 일단 옮을 수도 있고 안 옮을 수도 있고 라고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본적으로 대상포진은 옮아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전염병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앓던 수두가 재발한 거거든요. 반드시. 수두는 전신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대상포진은 한 군데만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게 두 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수포 안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수포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긁잖아요. 간지럽거든요. 이게 잘 때 막 긁어요. 잘못해서. 그러면 손끝에 바이러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걸 가지고서 수두에 한 번도 안 걸렸던 사람한테 이렇게 접촉을 피부에 이렇게 쓱쓱 쓰다듬어 주면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수두에 걸려요. 그러니까 대상포진 바이러스와 수두 바이러스는 같은 거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옮겨지면은 수두로 옮는 겁니다. 대상포진에 걸리는 게 아니고. 물론 그분이 수두에 옮겨진 사람은 수두에 걸렸다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대상포진에 걸리겠죠. 근데 일단 아셔야 될 거는 수두에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방주사를 안 맞거나 수두에 걸리지 않은 사람. 혹시 아들이 무슨 젖먹이는 아닐 거 아닙니까? 젖먹인가요? 밥을 먹고 있으니? 젖먹이면은 대상포진 예방주사 안 맞았으면은 아니요. 수두 예방주사 안 맞았으면은
수두 걸립니다. 실제로 좀 본 적도 있어요. 수두에 걸려요. 아기들은 아주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대상포진이 처음에 걸릴 때 말입니다. 이게 수포 생기기 전에 아프길 먼저 하잖아요. 좀 아프다가 어느 날 보면 수포 조금 나 있는데 요걸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긁어서 요거를 사람한 딱 아기를 만져주거나 그런 건데 그때 대상포진인지도 모르는데요. 이게 옮긴 게 옮는 거는 아무리 주의해도 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아주 무지하게 잘 옮아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에 걸려 있는 사람은 신생아나 아니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가면 안 돼요. 수두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포켓시티님, 예, 안녕하세요. 예. 비욘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에 물집이 하나 나고 그 외에는 약간 벌레 물린 것처럼 울긋불긋하고 간지러워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처방받아 물집을 가라앉았는데 대신 벌레 물린 것처럼 하나씩 올라오는 것들은 아직도 간지럽고 한두 개씩 더 나긴 하더라고요. 물집이 아니라 이렇게 뾰루지처럼 올라오는 것도 대상포진의 증상 하나인가요? 물집은 가라앉아 바이러스 약은 다 먹고 그 외에 알러지 약만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을까요? 약을 언제 끊어야 할까요? 뾰루지요? 뾰루지. 대상포진은 이렇게 빨갛게 올라왔다가 색깔이 빨가지다 거기에 물집이 이렇게 잡히는 병입니다. 물집. 뾰루지처럼 한두 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대상포진인지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예. 그 대상포진의 증상 같지는 않은데 보면 근데 아무리 작아도 포진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진일 수도 있는 거죠. 물집은 다 가라앉아서 바이러스 약은 다 먹었다고 그러셨고 지금 통증도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아프시면 그냥 드시면 돼요. 근데 알러지 약만 처방받고 계신다. 알러지 약. 알러지 약이 약간 그 간지럼증 때문에 드시는 것 같은데 대상포진 후 신경통 증상으로 가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려운 증상이 대상포진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약은 좀 아직은 끊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알러지 약을 드시는 거 보니까 간지러워가지고. 근데 이게 특이하게 이게 알러지 약뿐만이 아니고 신경병 약을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이게 두 가지 같이 드셔야 됩니다. 보통. 뭐 하여튼 그렇다. 약을 지금 끊긴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올라온 데 있잖아요. 이렇게 뾰루지 올라오고 막 간지럽고 그런데 이렇게 짧게 냉찜질 좀 해주세요. 염증 안 생기게. 네. 지금은 끊을 수 없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영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싱그리스 예방 접종 후 3가지 양상의 사진 중에서 두 번째 사진처럼 처음 느껴보는 통증을 몇십 분 느꼈었는데 그 순간 대상포진 진짜 걸리면 엄청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셨구나. 근데 싱그릭스는 하여튼 대상포진 걸리시면 안 되겠고요. 싱그릭스는 근데 안에가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걸리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물론 대상포진 예방주사 있지 않습니까? 예전 거.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것도 걔네들은 너무 약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대상포진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방 주사로 사용됐겠죠. 네, 대상포진에 걸리면 운 없는 분은 너무 통증이 심합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 계신데 보시면은 아마 놀라실 거예요. 지금 막 뻘건 게 여기 이런데 막 정말 피부 발진이 정말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연세 드신 분인데 대상포진 예방주사 20년 전에 맞고 신형 안 맞으셨죠. 뭐 참 피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영도님. 네.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저희 던지네스 통계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비욘디 애청자이십니다. 시청자이십니다. 제가 던지네스 통계가 뭔지 알았어요. 미국에 있는 맛있는 개라면서요. 네. 그래서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 제가
저는 처음에 이게 뭔지를 모르고 무슨 확률과 통계인 줄 알았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통사고로 목에 충격이 갔는지 손이 저리고 뻣뻣했다가 현재는 새벽이나 밤만 되면 저리고 아픈 게 심해지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사고시잖아요. 밤에 이렇게 저리고 아프게 심해지면 원래는 초기에 입원을 하셨어야 돼요. 빨리 누워서 쉬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방법이 이게 그 편타 손상이라는 병이거든요. 고개가 갑자기 이렇게 꺾였다가 뒤로 펴지는 아주 채찍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채찍 손상을 받은 거예요. 이게 편타가 채찍이라 그래가지고 목이 충격이 갔죠, 당연히. 그러니까 신경 늘어났다가 좁아졌다가 뭐 근육도 늘어났다 좁아졌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는 목에다가 무슨 칼라 아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브레이스라고도 부르는 거, 못 움직이게 하는 거 이거. 못 움직인 거 끼고 누워서 약 먹고 집에서 누워서 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교통사고 환자들 대부분 제가 이런 증상으로 많이 입원시켜 드리는데 이게 편타 손상이라 방법이 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다른 방법은 별로 없어요. 물론 마취 주사 이런 거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휴식입니다. 소염 진통제를 먹고 빨리 누워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서. 초기에 많이 움직이시면 이 편타 손상이 낫지가 않아요. 편타 손상도 작은 병이 아닙니다. 이게 처음 일주일이 중요한데 사고가 언제 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 이 증상이 한 달 뒤까지 남아 있으면 그때는 뭐 주사를 맞든지 뭐 딴 걸 하셔야 돼요. 네. 대답이 되셨겠죠? 네. 그다음에 헬로우 스테이션 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대상포진 1차 잘 지나가고 2년 후 같은 부위에 안면 3차 신경통으로 통증이 심하고 신경차단술도 50번, 리리카 50, 이러바백, 테그레톨 바로 이해. 근데 이게 지금 3차 신경통이죠. 대상포진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상포진으로 인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3차 신경에 통증이 생기면 3차 신경통이겠죠. 그런데 이제 3차 신경통 중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대상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 말입니다. 근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그 3차 신경통이라고는 안 해요, 잘. 원래 3차 신경통은 이 대상포진에 의한 게 아니고 신경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 뼛속 같은 어떤 그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신경이 통과하는 거 옆에 동맥이 같이 있거든요. 동정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신경이 죽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픈 거라 그걸 무슨 수술 같은 거로다가 정맥을 이렇게 그러니까 혈관을 정리해주면 좋아지는 그런 병이에요. 3차 신경통은. 근데 말씀하시는 게 들어보면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인가요? 만약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면은 완화는 있지만 낫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연히 같은 부위에 생긴 3차 신경통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과 신경이 붙어 있어서 생긴 병.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하셨으면은 신경외과 진료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술로 가능한지 보시고요. 수술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신경을 전기로요 기절시키는 치료가 있어요. 정확히 기절은 아니고 그 신경을 갖다가 이렇게 좀 흥분을 가라앉혀 드리는 치료가 있거든요. 영어로 RF라는 치료가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해요.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있을 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를 환자분들. 뭐 여기다가 뭐 안면 3차 신경통인데 뭐 여기 아니면 여기 세 군데 중에 하나 해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 신경 기절하는 걸 좀 하시면은 그러면은 그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면 통증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완화하셔야 되고요.
3차 신경통 혈관에 의한 거면은 그거는 신경외과 진료를 보시고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하시고요. 수술이 만약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때는 통증 클리닉에 가서 여기 신경을 갖다 이렇게 전기 자극 쏘는 그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기절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장인 접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디가 재밌어서 뭐 좀 웃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이 40에 어느 날 귀 쪽 임파선이 붓고 귀 뒤로 전기 튀는 느낌이 났는데 병원을 갔는데 가는 곳마다 오진을 하고 7일 후 이마와 눈에 수포가 생기고 나서 후유증이 오래 남아 마취통증과에 무려 1년을 입원했어요. 95% 완치에 2년 걸렸으나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겼고 5%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병원 입원해 보니 대상포진 환자 14살부터 중딩부터 20대도 생각외로 덜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사람마다 그 바이러스가 세게 자라면 우리 몸에서 그걸 바이러스를 죽일 때요 신경을 같이 죽여버려요. 멀쩡한 놈을 같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쟁에 비유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군인들도 죽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군사 시설에만 미사일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옆에 살고 있는 뭐 핵폭탄을 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다 죽잖아요, 그냥. 그리고 나면 거기가 초토화가 됐는데 그게 제대로 기능을 하겠습니까? 뭐 그런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항체를 보내는데 너무 잘 보내면 아주 그냥 다 죽여버려요, 주변까지 그냥. 네. 그래가지고 이게 후유증이 남는 거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접시님이 이런 말씀 해주시면 예방주사도 좀 많이 맞게 되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치료도 초기에 빨리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실명도 안 하시고 그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셔가지고 그건 좀 지금도 좀 불편하시겠네요. 일어나면 머리 픽픽 돌고 이럴 테니까. 네. 그 젊은 사람도 생각보다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뭐 그러니까 젊다고 괜찮지는 않습니다. 근데 확률이 낮긴 해요, 젊은 사람들이. 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볼라님,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부터 팔뚝 안쪽이 겉보기에는 다친 곳도 없어 보이고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쓰라립니다. 옷에 살짝 닿아도 아프고 감각이 어제보다 예민해진 느낌입니다. 피부에 살짝 대기만 해도 아픈데 이거 대상포진일까요? 아직 수포 같은 건 피부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대상포진 맞다면 수포가 생기기 전에 병원에 가도 될까요? 이거는 무슨 현상이냐 하면 스치는 거는 뭐 감각이잖아요, 감각. 그러니까 촉각이죠, 촉각. 촉각을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촉각이 통각이 된 현상. 이질통이라고 부르죠, 이질통. 이질통은 여러 경우에 생기는데 신경이 병이 들면 다 생겨요. 그러니까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모든 신경병이 이런 걸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뭐 신경이 뭔가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대상포진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스치면 아픈 거가 이게 여러 가지 신경병은 맞는데 어떤 거에 의한 신경병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대상포진에 의한 신경병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일 수도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이 진통소염제 나도 드시면 도움이 돼요. 진통소염제나 아니면 뭐 신경병 치료제 드시면 도움이 돼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게 뭐냐면 대상포진이 아픈 이유가 이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경이라고 보면 신경에 우리 몸에서 신경을 공격을 해요. 바이러스가 안에 있다 하여 신경까지 같이 죽이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염증이 심하게 나서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소염제나 이런 걸 먹어도 우리 몸에서 이걸 공격하는 양을 좀 줄여주면은요 바이러스는 죽이는 정도가 되면서 이게
우리 몸에서 하는 그 면역 기능을 약간 떨어뜨리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은 좀 설명이 좀 어렵죠. 제가 말씀드린 게. 어쨌든 중요한 건 진통소염제를 먹고 통증이 좀 줄어든다면 나중에 대상포진이 수포가 딱 생겨도 그 치료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도 통증이면 병원에 가셔야죠. 그래서 치기만 해도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병명은 알 수는 없습니다. 대상포진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가서 치료를 꼭 받도록 하십시오. 네. 예. 좋아 8581님.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에 수포처럼 뭐가 오돌도돌 났는데 간지럽고 만지면 아프고 뻐근한데 대상포진일까요? 대상포진은 젊은 사람한테는 잘 안 난다고 하던데 저는 20대 초반이거든요. 뭐 수포를 봐야 알겠지만 대상포진 가능성은 떨어지긴 합니다. 뭐 약간 뻐근한 정도일 텐데요. 뭐 저도 봐야 알겠죠. 저도 봐야 알겠지만은 뭐 대상포진 가능성 떨어지긴 합니다. 월요일 날도 뭐 이렇게 계속 되면은 병원 한번 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증 심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예. 예. 보통은 이제 20대 초반에 그러면은 뭐 단순 포진이 더 많겠죠. 대상 포진보다. 단순 포진은 자꾸 반복해서 생기거든요. 물집은 똑같이 생겼고요. 대상 포진이나. 다른 거는 뭐냐면 이제 통증이 심하면 대상 포진이고 통증이 없으면 단순 포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상 포진 가능성은 낮은데 100% 대상 포진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의기양양님,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 비욘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대상 포진 재발 시에도 백신 재접종해야 하나요? 만약 맞는다면 완치 판정 이후로 최소 얼마가 지나야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요? 이게 되게 달라졌어요. 새로 나온 백신은요, 싱글릭스 그거는 제가 그 미국 FDA에서 본 거로는 저도 본 지가 1년 돼가지고 중간에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원래는 급성기만 지나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정급하면. 예. 예를 들어서 급성기는 3주예요. 그러니까 딱 3주만 지나면 예방주사를 맞으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백혈병이 같은 거 있는 분들이에요. 백혈병이 있어서 재상포진이 생겼어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항암제 또 맞아야 돼요. 3주 후에. 그런 분들은 그 3주의 기간만 있으면 바로 맞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을 빼고 너무 급성 환자들 빼고 일반 분들은요. 예전에는 뭐 6개월 아니면 뭐 1년 지나야 맞는다고 그랬는데 예전 그 살아있는 바이러스는요. 요즘은 3개월만 지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게 뭐냐면 급성기가 지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치 판정 이후 3개월만 지나면 백신을 맞아도 돼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 지나면 정리하자면 싱글릭스 예방주사는 3개월 지나서 맞을 수 있는데 정급하면 3주 후에 맞아도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진가 8004님, 예. 안녕하세요. 네. 한쪽 뺨이 살짝 붓는 느낌도 들고 만지면 간질간질하다가 욱신거리기도 해서 혹시 얼굴 대상포진 초기 증상일까 걱정되고 있어요. 원래 대상포진은 몸통에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얼굴에도 생긴다고 해서 더 혼란스럽네요. 사실 요즘 몸이 피곤하고 면역력도 좀 떨어진 것 같긴 해요. 얼굴 대상포진 초기 증상일 수 있을까요? 다만 한쪽 뺨만 이렇게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요 좌우를 벗어나 좌우 한쪽에만 보통 생겨요. 그러니까 한쪽에 생기니까 대상포진 비슷하기도 한데요. 느낌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마, 여기 뺨, 이 턱 이렇게 해서 셋 중에 하나만 생기니까 만약에 두 개가 같이 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상포진 가능성은 떨어지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온다든가. 그렇지 않고 여기 따로 와요. 뭐 초기 증상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뭐 처음에야 뭐 초기 증상을 구별할 수는 없겠죠. 일단 좀 잘 쉬어보세요 좀. 네? 요즘 뭐 몸이 피곤하고 면역력도 떨어졌고 했으니까 잘 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몸이 피곤하고 면역력도 떨어지면 대체 어떻게 쉬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거에 대한 대답을 여러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제가 찾아봤어요. 정답이 없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 이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단순당 아죠? 단순당? 설탕 같은 거? 단순한 거 있잖아요. 왜? 포도당, 뭐, 과당 이런 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왜 먹는 것 중에서 기름땡이 들어간 거 있죠. 뭐 치즈나 뭐 이렇게 좀 뭐 요구르트 막 이런 거. 기름 뭐 저 포화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거. 그거를요. 단순당하고 포화 지방, 즉 살찌는 음식 아닙니까? 그거를요. 소량 먹는다고 합니다. 왜 그걸 먹어야 되냐면 그게 오히려 몸에 흡수가 더 잘 돼요. 빨리. 그러니까 복합당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뭐 밀도 뭐 옛날 밀 뭐 아니면 뭐 현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그러니까 그런 거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고기도 뭐 단백질만 많이 들어있고 지방 안 들어있는 거 그거 드실 필요가 없고 뭐 좀 살찔 만한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소량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흡수가 빨리 되거든요. 즉 에너지로 빨리 바뀝니다. 그러면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는.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뭐 산책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피로가 가장 빨리 풀린답니다. 듣고 보니 그게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며칠씩 막 그냥 살찔 때까지 먹으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빨리 풀리고요.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과로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과로한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감정적으로 약간 변화가 있대요. 이상하게 약간 짜증나는 것 같은데 약간 우울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약간만 들으면 내가 요즘 좀 과로나 어떤 피곤한 과로나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요거를 알아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권해드리는 거는 약간 살찌는 듯한 달짝지근한 단순당과 기름기를 살짝 드시면서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산책을 살살 뭐 3, 40분 정도 하면서 집에서 좀 푹 쉬는 게 빨리 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가님도 한번. 네. 얼굴 정리하자면 얼굴 대상포진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샬롬 V7U 안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싱그릭스 예방주사 맞으면 몇 년 뒤에 재접종해야 되나요? 이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아직. 몇 년 뒤에 재접종해야 되는지. 싱그릭스는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2차 접종을 하거든요. 근데 또 신기한 게요. 2개월 내에 맞으면 한 번 맞은 거로 취급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6개월이 지났는데 2차 접종 안 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연구해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2차 접종 맞으시고요. 그다음에 몇 년 뒤에 재접종을 해야 되냐. 이것도 아직 연구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노력을 하신 제약회사 분들께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나 아직 10년, 20년 연구 결과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전에 살아있는 백신,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백신이 있었잖아요. 구형. 요즘 우리나라에서 스카이 조스터라고 나오는 거. 그것도 한 번 맞으면 20, 30년 괜찮다고 처음에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한 7년 지나면은 예방효과 떨어지니까 싱그릭스를 맞으라고 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싱그릭스도 영원무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몇 년 뒤에 재접종해야 되는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 10년 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리랑 군님이 안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옆구리 쪽 한 지점에 따끔하고 서늘함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이거 혹시 원인이 있을까요? 주로 밖에 나가서 걸을 때 한쪽 옆구리에만 느껴지고요. 얼마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좀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그동안 저 병원에 좀 몇 명 있었는데 몇 분 계셨는데 이거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뭘까요 이게? 뜨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뜨끔하고 찌르는 것 같은.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뭔가 그쪽에 뭔가가 이제 염증 같은 게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보통은 되게 많은 거는 무슨 근육통이거든요. 근육통이 많으니까 가장 잘 느껴지시면은 이게 진통소염제가 있을 텐데 그거 3일 정도 드셔보시는 게 괜찮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원인은 뭐 알 수는 없겠는데요. 그럼 아주 심하지 않으면 진통소염제 한번 드셔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2-3일 정도. 네. 네.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뵙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라서요. 좀 저도 걱정되긴 합니다. 무슨 다른 큰 병일 수도 있잖아요. 네. 큰 병일 가능성은 되게 없고요. 요런 증상들은. 네. 아마 이번에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닐 것 같고요. 예. 좀 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여기서 진료는 안 하거든요. 네. 예. 나의 비밀병원 나인님.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대상포진으로 고생 중이라 음식으로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통증이 심해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기운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대상포진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음식입니다. 기름기와 단순당입니다. 그러니까 고기하고 적당히 고기랑 고기도 좀 너무 퍽퍽한 고기 말고 그거에 그런 거 드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단순당이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단순당. 설탕 같은 거, 과당 이런 거. 이 반대예요. 우리가 왜 몸에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던 음식입니다. 양이 문제거든요. 너무 과식은 뭐 과식도 못 하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엄마가 입에 맞는 거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상포진에 좋은 음식이라는 게 식사를 못 하시는데 입에 맞는 거 드시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몸에 나쁜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뭐 삼겹살 이런 것도 원인이 그냥 본인이 입에 맞으시면 아무거나 드시면 돼요, 그냥. 대개의 음식을 못 드시면은 뭐 영양제를 마시는 게 낫겠죠. 예. 아유, 너무 불쌍하시네요, 이거. 밥도 못 드실 정도로 아프시군요. 예. 네, 대상포진에 좋은 음식은 제가 뭐 여러 뭐 좋은 걸 말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를 말씀드렸죠. 달짝지근한 음식과 기름기 들어간 음식을 드십시오. 예.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비둘기 보여드렸죠. 인간들이 참 평화롭게 살기 어렵습니다. 4월 중에는 좀 이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달 내에 오고 5월 달부터는 좀 좋게 살기를 바랍니다. 남의 나라 얘기는 이지만 보면은 이게 저도 알파고란 분의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분들이더라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랑 달라서. 물론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뭐 우리 북쪽에 계신 분들 보면은 뭐 완전히 무슨 이상하잖아요. 막 대를 잇잖아요. 그거 아마 외국 사람들이 보면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잖아요. 왜 기업도 이렇게 대를 이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대를 이은 거 아닌가 정권을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외국인들은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쪽 중동이나 미국 이걸 다 이해는 못할 텐데 이해는 못하지만 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5월이 됐습니다. 이제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올해 5월이 좀 약간 더울 거라고 하지만 좋은 날씨에 주말에 좀 꽃구경도 많이 다니시고요. 좀 편안하게 5월 보내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저는 또 5월 말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